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루버 알고리즘과 관련한 리스트 맥스 뎁스와 클래식 메갤리스의 디크립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벌칸 마세이 디코딩 알고리즘의 양자 구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현재 잠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양자 공격에 대해 러닝타임, 즉 서킷 뎁스로 이어지는 제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대한 난이도를 이 맥스 뎁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매우 긴 양자 회로에 대한 시리얼한 양자 연산에 있어서의 생기는 실행 속도나 생기는 오류율의 어려움에 기반한 메트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의 40승, 64승, 2의 96승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2의 40승이 이제 가장 낮은 뎁스고, 2의 40승의 뎁스는 어떤 추정을 하고 있냐 하면은, 현재 이제 구상 중인 양자 컴퓨팅 아키텍처가 1년 동안 시리얼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략적인 양자 게이트 수입니다. 그래서 양자 게이트 수가 이제 2의 40승 안에 시리얼하게 뎁스가 2의 40승이면은 이제 1년 동안 현재 양자 컴퓨팅 아키텍처가 1년 동안 2의 40승의 서킷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2의 64승은 현재 고전 컴퓨팅 아키텍처가 10년 동안 시리얼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략적인 게이트 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고전 컴퓨팅 아키텍처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2의 96승은 이제 광전파 시간의 속도에 이 원자 단위의 큐비트가 이제 고품질의 큐비트인데, 그게 1000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뎁스입니다. 그래서 2의 96승도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공격을 정의할 때 이 맥스 뎁스를 고려해서 2의 96승이 넘으면은 아무리 양자 공격이 강력하다 하지만 이제 수행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러면은 나오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이 이제 로지컬 레벨 수준이나 이론적인 양자 공격들이고, 그루버도 루트 제곱근만큼 보안 강도를 낮추고, 쇼 알고리즘도 RSA ECC를 깬다고 하지만 사실 다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수행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맥스 뎁스와 같은 뎁스가 높아서 어려운 것도 있고, 큐비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큐비수는 큐비수고, 이제 양자 공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저 리스트가 정의한 맥스 뎁스도 고려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많이 하는 그루버 알고리즘의 경우 128비트 키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저 맥스 뎁스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맥스 뎁스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패러럴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시리얼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서킷을 패러럴하게 해서 저 리스트가 정의한 맥스 뎁스 안에 들어오게끔 서킷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우터 패러럴리제이션이 여기 2018년도 국보연에서 쓴 논문인데, QIP에 나온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루버 알고리즘 회로를 끝까지 수행하지 않고 맥스 뎁스에 맞춰서 도중에 중단한 다음에 큐빗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그루버는 사실 반복하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도중에 중단한다고 솔루션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확률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이 맥스 뎁스에 맞춰서 도중에 중단한 게 확률이 4분의 1일 때, 저희는 4분의 1이면 그러면은 4번 하면 한 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찾을 때까지 그루버 서치를 수행할 수 있고, 요 확률에 따라서 패러럴하게 그루버 서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러 개의 후보 솔루션 중에서 최소 하나는 진짜 솔루션이 있겠다라고 타이트하게 분석을 여기서는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네, 후보 솔루션에서 진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아우터 패러럴리제이션이고, 두 번째는 이너 패러럴리제이션인데, 앞에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이제 그러면은 이 그루버 반복 횟수가 사실 서치 스페이스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큐빗이 2개, 2의 2승계면은 이터레이션 수가 1개고, 이렇게 점점 서치 스페이스가 높아질수록 저 확률을 높이는 반복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너 패러럴리제이션에서는 이 빅N이라는 서치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거를 S개만큼 서브셋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서치 공간을 원래의 서치 공간보다 적은 서치 공간으로 줄이게 되는 거고, 이제 빅N에 대한 서치 스페이스에서 최적의 이터레이션 횟수는 이 루트 n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앞에 4분의 파이가 곱해진 4분의 파이 루트 n이 최적의 이터레이션 넘버지만 이 s로 서치 스페이스를 쪼개게 되면은 그만큼 검색 공간이 적어지고, 그때 이터레이션 횟수는 4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s분의 n으로 이렇게 이터레이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회로 뎁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들면은 만약에 64비트 키에 대한 그루버 키 서치를 할 때 64비트 키 전체로 대상을 하지 않고 8비트 키에 대해서만 저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8비트면은 8개로 쪼갰다고 난 S가 이제 8인 경우고, 그러면은 이제 이 8개의 그루버 서치를 패러럴하게 동작시킵니다. 그러면 이터레이션 수는 앞에서 수식대로 뭐 2의 64승 나누기 8 루트 돼 있는 거에 4분의 파이를 곱한 거고, 이때 그러면은 맥스 뎁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총 뎁스를 낮출 수 있고 8개 S개 그루버 서치 중 1개가 이제 올바른 솔루션을 높은 확률로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치 스페이스를 줄임으로써 루트 S만큼 뎁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뎁스를 맞추는 법은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우터 패러럴리제이션을 쓰던가 이너 패러럴리제이션을 써서 뭐 큐빗은 많이 쓰고 뭐 게이트도 많이 쓰겠지만, 네, 어쨌든 뎁스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뎁스 제한만 두면 안 되니까 그 리스트에서는 AS랑 SHA-3에 대한 이 양자 공격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서 맥스 뎁스까지 고려하면서 이렇게 상호 비교한 양자 보안 레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맥스 뎁스를 고려하긴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사실 AS에 대한 공격이 요만큼이라고 절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나온 공격이 2의 170직 정도의 코스트였고, 리스트에서도 언급하시피 요 AS에 대한 공격만큼이지 그때 2016년도의 결과 이 수치가 그대로 계속 보안 레벨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연구 결과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아무튼 AS나 샤를 공격하기 위한 양자 공격 난이도가 이제 양자 보안 레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쓴 논문에 대해서, 요번에 쓴 논문에 있는 그 그룹 AS 파라미터에 대한 글로벌 키서치 비용인데, AS128의 경우 풀뎁스가 보시면 2의 75, 74승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서 최대 맥스 뎁스보다는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우선 맥스 뎁스는 고려하지 않고 공격을 수행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그러면은 맥스 뎁스가 여기서 이제 뎁스가 2의 75승이기 때문에 2의 170승 나누기 75승이 이제 2의 95승, 그러니까 2의 95승에 퀀텀 게이트를 쓰냐인데 공격이 최적화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2의 82승 개의 게이트만으로 공격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만약에 네, A의 이 공격과 리스트 기준과 비교한다면은 네, 이 보안 레벨, 요 첫 번째 레벨보다 더 쉽게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AS지만 얘는 이제 보안 레벨을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네, 한번 비교를 해본 거고 결국 AS에 대한 상대적인 공격 비용으로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얘 170승이고 얘는 뭐 157, 158승입니다. 그래서 맥스텝스를 초과할 때는 어쨌든 그 패러렐리제이션에 대한 비용까지 계산해야 하지만 어쨌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공격에 대한 뎁스와 그 토폴리게이트를 곱한 요 233, 298 여기서는 223, 222 또는 287, 286 네, 이 코스트 뎁스, 네, 뎁스 곱하기 게이트 비용이 중요합니다. 디스트 맥스텝스는 여기까지고 그 클래식 메갤리스 디코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면은 왼쪽이 이제 클래식 메갤리스 디크립션 부분인데 네, 뭐 서포트 젠 함수나 뭐 신드롬 함수는 사실 앞에서 이 디크립션 하기 전에 하는 사전 준비 비스무리한 거고 이제 여기 BM이라는 함수가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버컨 매스의 코딩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BM 함수에서 이 로케이터 오류 위치 다항식이라는 게 저희가 구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수식 연산을 해서 이 오류 위치를 마지막으로 이 루트 함수에서 오류 위치를 마지막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이 BM 함수고 버컨 매스의 디코딩 알고리즘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클래식 메갤리스의 그 디코딩 알고리즘 코드고 왼쪽이 이제 버컨 매스의 디코딩 알고리즘에 대한 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뭐 MNE, MLE 하고 뭐 아래에서도 뭐 우화 연산이나 막 엔드 연산, 낮 연산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쓰이는데 사실 네, 이거는 사실 복잡한 게 굳이 필요 없고 그 여기서는 이제 부채널 막으려고 콘스턴트 타이밍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품은 안 쓰고 이렇게 좀 보기 어렵게 해놓은 거여서 네, 왼쪽이 이제 코드, 원래 코드고 그 PQ 클린 그거 써봤는데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는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콘스턴트 타임 구현해서 그냥 코드 보고 양자 회로로 구현하려고 그냥 입부문 있는 브랜치 구현으로 바꿨고 결과값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 브랜치 BM 요거를 양자 회로로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면은 핵심은 사실 뭐 중간에 뭐 템프 값 이런 배치 이런 것 조금 신경 쓰는 거랑 핵심 연산자는 또 이제 GF 갈로아필드 곱셈 그리고 뭐 인버전 곱셈 이렇게 핵심 연산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문으로 바꾼 BM을 오른쪽으로 퀀텀으로 옮긴 거고 보시면은 이제 이 시스템 T 변수가 그 GF12 그러니까 제일 작은 메갤리스 파라미터에서 64인데 그럼 이게 포문이 128번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사실 포문이 계속 동작하기 때문에 많은 곱셈과 많은 인버전이 수행되는 높은 비용의 양자 회로가 구현됩니다. 좀 특이사항은 어쩔 수 없이 이 템프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포문 안에서도 계속 템프 큐빅들이 선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사 곱셈 쓰고 있고 위사 곱셈으로 구현한 그 인버전도 쓰고 있습니다. 특징은 또 이 위사 곱셈에서 안실라 큐빗을 많이 쓰는데 이게 끝나고 초기화되고 계속 초기화된 거를 재활용합니다. 네, 그런
최적화 포인트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 구현한 비용을 보면 맨 아래 이 초록색 박스인데, 보시면 큐빗도 무슨 88만 개 쓰고, 풀뎁스도 36만,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맥앨리스 양자 구현할 때, 뭐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도 그렇고, 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그리고 뭐 매트릭스 벡터, 여기서 이제 다 큐빗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이 매우 느려서 못한 건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게, 보니까 결국 큐빗은 많은데 이렇게 요렇게 구조처럼 중간중간에 큐빗을 계속 할당하면서 늘어나는 구조는 또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긴 하는데, 하루면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큐빗을 계속 할당하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니까 큐빗을 처음부터 뭐 만 개 깔아놓고 만 비트, 네, 뭐 갈로아 필드 만 비트 곱셈을 이렇게 하면은 그 만 큐빗 할당한 거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뭐 얘도 결국 88만을 쓰긴 했지만, 네, 프로젝트 큐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를 네,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이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이크에서 이제 곱셈 비용을 추정하려고 할 때 파라미터만 바꿔서 하면 돌아가는데, 큐빗이 너무 많아서 이 시뮬레이션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번에 한 일주일 하다 안 나와서 그만뒀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큐빗을 한 번에 많이 깔면은 이 시뮬레이션이 매우 느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